앞서 설명과 같이 타스만은 올라운드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으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스만은 픽업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픽업의 본질은 사람과 더불어 대용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 능력, 무거운 화물을 싣고 트레일러를 견인해도 문제없는 내구성, 험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주행 성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픽업에 사용하는 버디언 프레임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버디언 프레임은 사다리 모양의 강철 프레임에 파워트레인과 버디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의 차체로 이루어진 유니바디 대비 무거운 하중에 유리하며 노면의 충격을 프레임이 흡수하여 MVH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타스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프레임은 최대 700kg의 적재 중량과 3.5톤의 견인 성능에 걸맞는 내구성과 강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의 픽업 전용 플랫폼은 험로 주행 성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뼈대인 프레임은 모하비 대비 지상고를 85mm 높였고 변속기, 연료 탱크, 배기계 등의 주요 샤시 부품을 프레임 상방에 배치하여 험로 주행 시 있을 수 있는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앞뒤 범퍼 등의 차량 외관 설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한 지표들로 접근각, 이탈각, 램프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용어들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접근각은 차량이 급격한 경사로를 맞닥뜨렸을 때 앞 범퍼가 경사로에 닿지 않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탈각은 반대로 차량이 경사로를 내려온 후 뒷타이어가 지면에 닿았을 때 뒷범퍼가 경사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램프각은 전륜이 언덕이나 둔턱을 타고 넘은 후 전륜과 후륜 사이 하체가 언덕의 모서리에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타스만은 기본 트림에서도 접근각 28.9도, 램프각 23.7도, 이탈각 25.0도, 최저지상고 224mm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스만은 더욱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X 프로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X 프로 모델은 외경이 28mm 커진 17인치 올 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하고 전 후륜 휠센터를 14mm 낮추는 방법으로 차고를 더욱 높여 지상고를 기본 트림 대비 28mm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프런트 범퍼를 비롯하여 기본 모델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더욱 견고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지상고가 높아짐에 따라 X 프로 모델의 접근각은 기본 트림 대비 3.3도, 이탈각은 1.2도, 램프각은 2.1도가 각각 증대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스만은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플랫폼 설계를 통해 거친 자연에서 일탈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픽업으로 정통 픽업에서 요구되는 오프로드 성능과 화물 적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개발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량 단위의 강성뿐만 아니라 MVH 성능, RNH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의 경우에는 샤시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바디 마운팅부의 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마운팅 넘버 1부는 엔진룸 전반부의 골격 구조를 좀 확보했고요. 넘버 2 같은 경우는 센터플러의 로우 멤버에서부터 A필라, 카우까지 연결되는 연결 구조를 구성했고, 넘버 3번 같은 경우는 리어 플러의 멤버와 파티션 멤버, 루프 리어 멤버와 연결되는 날일자 형태의 골격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와서 샤시 프레임, 바디 마운팅 부시를 따라서 캐빈에 전달되는 하중과 노면 진동들을 효과적으로 좀 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험로 주행 시 차체 비틀림에 대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핫스탬핑 강판을 포함한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을 55% 이상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서 고강성 경량 차체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당사의 프레임 바디 차량의 모하비와 비교해서 차체 평균 강도는 64%, 비틀림 강성은 32%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자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여도 저희 타스만의 전강성 비틀림 강성은 동등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픽업 트럭 특성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실시했던 내구 평가라든가 그런 평가에서 특히 내구는 파톨 모드 같은 가혹도가 더 높은 평가들을 추가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런 평가 모드에서 우선은 저희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 시뮬레이터를 통한 내구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 내구 평가를 바탕으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 사막 현지 평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차 평가도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능들을 다 만족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오프로드 성능 중에 도화 성능과 관련된 설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화 성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카, 테스트카 단계에서부터 타스만을 포함한 여러 경쟁차를 실제로 저희 광주에 있는 평가장에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당사에서는 최초로 에어 인테이크 덕트를 펜다 외측 950mm 높이 위치에 장착을 했고, 흡입구의 방향 또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이 저희 펜다의 프론 쪽을 넘어서 이쪽 흡입구 덕트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다 사이드 커버를 적용해서 기밀성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화시 엔진룸으로부터 들어온 물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도화시 아주 효과적인 주행을, 안정적인 주행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기존 아시다시피 플로 바닥변에 장착되어 있던 전자 부품들을 지금 차체 뒷면 백 판넬부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일정 높이 이상 전자 부품을 장착함으로써 수침입에 의한 전자 부품에 대한 고장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좀 그림에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대략 한 8개 이상의 전자 부품들이 이 판넬에 장착이 되는데요. 기존 경쟁차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판넬로 되어 있는 이 판넬부를 이런 장착구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어 멤버, 어퍼 멤버를 가로지르는 부재를 적용해서 피흡자 형태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착되는 부품들이 떨림이나 방지하기 위해서 판넬 강성도 확보를 했고요. 혹여나 수침입에 의해서 실내가 침수되었을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2열 트레이 하단부에 배수 구조 또한 적용을 해서 원활한 배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조들을 적용을 통해서 꽤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도 타스만의 도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개발 기간 동안에 실제로 평가를 한 평가 영상이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아마 차주에 시승을 하시게 되면 저희 도화 성능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픽업의 필수 요소이자 픽업에 존재하는 이유로 볼 수 있는 적재함입니다. 과거의 픽업은 업무 용도상 짐차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정관념을 회피하기 위해,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시되고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서 픽업의 역할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진차의 기능을 넘어서서 개인의 취향과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픽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타스만의 적재함 역시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스만의 적재함은 픽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인 견고함에 충실했습니다. 또 다양한 적재 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도 또한 준비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배드부에 대한 설계 기준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북미나 호주 등 픽업이 대중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쟁자분의 분석을 통해서 배드부에 대한 컨셉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적재물의 형태와 적재 방식,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장착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여러 조건에 대한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장착을 위해서 그 배드 사이드부에 대한 하중, 또 적재물을 적재하기 위한 배드부에 대한 적재, 여기는 나와 있지만 배드 게이트를 연 상태에서 어떤 하중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실사용 조건들을 모사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법도 새로이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요 디포스트, 지금 배드부의 사이드부의 이 멤버 구조인데 요 디포스트에 대한 강성 또한 했는데 옆에서 보시는 게 해석을 진행하는 거고요. 요 해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평가한 사진입니다. 그 해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부위로 표현된 부분이 하중이 들어왔을 때 최대 변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런 최대 변이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고장력 강판을 비롯한 골격 구조를 반영을 해서 재질이나 구조 등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비록 처음 설계한 배드부지만 저희가 이런 평가법들을 개발하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경쟁차와 같이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저희 배드부가 경쟁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초기 타스만의 기본 재원을 검토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적재함 크기입니다. 국내 주차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픽업에서의 적재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차별화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재함의 크기는 과감하게 최적화하고 반면에 다양한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타스만의 적재함 크기는 길이 1512mm, 폭 1572mm, 높이는 540mm입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간 폭은 동급 최대 수준인 폭 1186mm를 확보하여 적재함의 실용성을 높였는데요. 이는 국가별 표준 팔레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최대 적재 용량은 1173리터에 달하며 적재 중량은 2WD 모델 기준 최대 700kg으로 미드사이즈 픽업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타스만은 픽업의 활용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배드에도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배드 판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 재질의 배드 라이너를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각 한 개씩의 배드 램프는 야간 적재 상황에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좌우, 전방과 후방에 총 4개 적용된 타이다운 후크를 통해 로프나 그물로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 좌우 축벽에 2개 적용된 레일 앤 클릿 시스템은 전후로 조정이 가능하여 부피가 큰 화물뿐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각종 레저용품을 고정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배드라이너 측벽에는 디바이더 거치 홈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직접 재단한 목재를 끼우는 홈으로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드 좌측에 마련된 220V 인버터는 최대 200W 이하의 저용량 전자기기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및 세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중 커버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의 외부에도 여러 편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재함 우측 가니시에 적용된 사이드 스토리지는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간단한 작업 도구를 보관하거나 간이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알찬 공간인데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고객이라면 애용하는 수납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적재함 좌우 끝단에는 코너 스텝이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스만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징 용품 장착에 필요한 홀과 하드웨어들은 타스만 차체에 선반영되어 후가공에 의한 부식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판넬을 덮고 있는 트림에는 커팅 홈을 미리 적용해서 외관에 큰 손상 없이 용품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와 사이드 스토리지의 도어들은 차량의 도어락 기능과 연동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타스만의 적재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우수한 오프로드 성능과 뛰어난 배도 활용성을 지닌 타스만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